상담을 할 때 저는 제 학생들한테도 너 무조건 돼 이런 식이보다는 가이드를 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뭐 지금 시기 때 기말고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오늘은 이제 제가 어디에 와 있냐면 이제 일산시에 있는 독학지수학원 피브 그라운드라는 데에 와 있는데 그 요즘 친구들은 어떤 거를 보면서 공부를 하나 입시도 많이 또 달라졌거든요. 또 이게 라떼 학원은 또 뭐가 달라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위주로 한번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일 조교로 면접 보러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면접을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저희 학원에서 일 조교로 지원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입시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현재까지 입시 컨설팅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좀 그런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제 경험과 여기 학원에서 진행하는 방식을 좀 학습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독재학원하고 단과학원이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수능 위주로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하는 게 학습 상담이에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본인이 수시로 갈 건지 정시로 갈 건지 그쵸. 그거부터 정하고 그거에 맞게 아이들한테 플래너를 짜주거든요. 학습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고 또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도 그쵸. 있어요. 네. 열심히 하다가도 그러면 그런 애들은 좀 혼내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얘기할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학생 맞아요. 때는. 그리고 또 저도 그러면 안 됐지만 네. 학생 때 부모님이나 가족이 해주는 얘기는 그렇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부모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최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어머님들은 집에서 아이들한테 아무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냥 알겠다고 얘기만 해주시고 그 상황이 어떤지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아이한테 따로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원장님이나 다른 멘토님이나 선생님분들이 네. 얘기해 주시면은 네. 또 잠깐 풀어졌다가도 바로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 조교님. 조교님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요. 네. 그 조교님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학원에 딱 맞는 것 같네요. 선생님 이제 보니까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 설레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철벽도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수업이 있어서 정영 선생님, 수학생님 와 계시는데 한번 네. 인사 좀 네.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좀 익숙한 얼굴을. 근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뭘요? 여기는 그 연예기획사가 아닌데. 제가 강의하는 강의실이고요. 어때요? 되게 쾌적하죠? 네, 엄청 깔끔한데요? 어떻게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25년 강의를 하신 거면은 네. 최소한 네. 연령대가 제 연령대 25년 강의했고 지금 올해 나이는 28입니다. 둘 세상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그럼 여기 스터디 그라운드에서 좀 가장 좀 좋은 서비스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실장님 그리고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걸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제가 상담에서 얻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전달을 받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이 학생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쵸.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방동진 선생님 네. 방동진 선생님. 자 이쪽 옆쪽에서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게요. 방동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여기서 1일 조교로 한번 근무해보게 된 스튜디오샤 채널 출연하고 있는 구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든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예, 있는데 문학 강의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번 인사드리기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1일 조교를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럼요? 예. 또 이제 가서 학생들을 실제로 상담을 상담도 해봐야 해야 돼요? 되는데 또 이제 처음 해보다 보니까 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지. 상담을 할 때 저는 제 학생들한테도 너 무조건 돼 이런 식이보다는 가이드를 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가이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기출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생각하면서 요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라. 이제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볼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줘버리잖아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시기인지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알다 보니까 여러모로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 기대와 설렘을 안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 국어 모의고사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공부하셨는지.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거를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학 문제를 푸는 걸 어려워하고 있고 많이 틀린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 특히 어떤 걸 어려워하지? 나는 산문을 어려워하나? 시를 어려워하나? 시를 어려워한다고 시가 왜 어렵지? 쭉 좁혀가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걸 몰라서 이게 어렵구나 라는 지점에 도달할 거고, 참고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인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듣는 수업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기말고사는 과목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4주 했을 때 부족했어요? 조금 부족해요. 조금 부족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부족했어요? 개념이나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선생님이 주신 문제를 한 3분의 1까지만 풀고 나머지를 못 푸는 게 있다거나 그런 게 좀 그래요. 지금 시기 때 기말고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오답노트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죠? 일단 결론은 해야 된다는데, 이 오답노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서 중간고사를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딴에는 공부를 한다라고 했는데 미처 대비가 안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아, 나 중간고사 때 개념 학습을 한다라고 하고 되게 돌려서 많이 외워두고 개념을 익혀두고 했는데 지금 안에서 실제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일과표 같은 게 다 붙어 있어요. 아마 개인별로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이 지금 비어 있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사용하는 독서실이 지금 좀 아무도 없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쾌적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느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면학실이나 독서실 같은데 좀 오래된 데 가보면은 막 갇혀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데가 많은데, 그래도 여기는 좀 화이트 톤에 다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런 단점들은 최대한 없앤? 여기는 이렇게 또 통창으로 트여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덜 답답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우선은 뭐 봤을 때 되게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학습도 잘 하고, 제가 뭔가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정현 군이 궁금한 사항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을까요? 네, 암기 과목에서 특히 단어 암기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좀 많거든요. 네.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단어를 좀 외운다든지, 네. 아니면 남는 시간 같은데 틈틈이 단어를 외운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영어로 치면 영어 뜻이랑 한국어 뜻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반이어로 잘못 외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뜻을 잘못 외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 100개를 외워서 내가 90개를 알고 10개를 모른다고 하면은 암기를 제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99개, 999개 외워서 다 알면 뭐해? 모르는 하나가 시험에 나오면 그거 때문에 틀리는 건데, 암기는 기본적으로 빠짐없이 아는 거를 목표로 가야 된다. 나 같으면 이거를 메인으로 잡고 여기다가 시간 투자 좀 더 했을 것 같아요. 짬을 내서 시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사실은 도움이 크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해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제너럴 호스피탈이 뭐냐? 일반적인 병원이냐? 아니다. 제너럴이 일반적이라는 거에는 두루두루 다 통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제너럴 호스피탈이 종합병원이 되는 거다. 그 단어를 외울 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외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보시고, 어쨌거나 이제는 아직은 기말고사 남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6평도 남았고 9평하고 수능까지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올해 수시 원서를 쓸 거잖아요. 좀 1순위는 수시에서 붙어서 가는 거라면 어디 학과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조금 찾는데도 그래도 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그런 쉬는 시간이라던가 짬 나서 이런 학과를 많이 탐색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좋겠어요. 어떠셨어요? 오늘요? 선생님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직접 입시를 진행 중인 학생들을 좀 만나보니까 확실히 선생님분들은 그 노하우나 이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정말,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엄청 막 쾌활하고 이런 모습을 좀 못 본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도움될 수 있는 있을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기 일산에 있는 피이브 스터디 그라운드에서 일일 조교 내지 컨설턴트로 한번 하루 동안 일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